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자백의 보강 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백의 보강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것은 법관이 증거 능력이 있고 신용성이 있는 피고인의 자백을 통해서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개의 보강 증거가 없으면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 법칙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소송법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백의 보강 법칙을 요하는 이유는 허위 자백을 배제해서 오판을 방지하자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수험적으로는 이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적용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간이공판 절차나 약식 절차에는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이 되지만, 직결심판 절차에 관한 절차법이 적용되는 직결심판 절차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겠습니다. 한편 자백의 보강 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해서도 물론 적용이 됩니다.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라고 해서 신빙성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험적으로 역시 문제되는 것이 공범자의 자백에 보강 증거가 필요한가, 또는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는 자백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공범자의 자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나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상태에서 공범자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없이, 즉 공범자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자백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보강 증거의 자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긍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범자의 자백과 피고인의 자백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 즉 공범자의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자백처럼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부정설은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과 다르기 때문에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견해이지요. 우리 대법원은 아래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28일 선고 9.2도 9.17 판결을 읽어보면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되어 있어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 능력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한편 보강 증거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절충설은 공범자의 자백이 공판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 견해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법원은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자백의 보강 증거에서 보강 증거의 자격이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보강 증거가 되려면 자백과는 독립된 별개의 독립된 증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그와 같은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진술 같은 것도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타인의 제3자의 진술은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선고한 96년 10월 17일 선고된 구사도 2865호 전원합의체 판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 출납부 등과 같이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자료로서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면 보강증거가 될 수가 없겠지만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관련 판례의 내용을 한번 잘 주의 깊게 읽어두시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반대 의견이 논리적으로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그와 같은 사무 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기재한 내역은 설사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자백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증거로 본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보강 증거로서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당연히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간접 증거, 정황 증거에 관한 강의 안의 내용이 되겠고요. 공범자의 자백이 역시 보강 증거의 자격이 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 다른 공범자의 자백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보강 증거의 자격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공범자의 자백이나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당연히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피고인들 간의 각 자백은 서로 간의 상호 보강 증거도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90년 10월 30일 선고 90도 1939 판결의 내용이 그와 같지요. 읽어보면요. 형사성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법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공범자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죠. 그리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서로 간의 보강 증거도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 입장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능한 경우가 4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갑은 자백하고 을도 자백하는 경우라면 갑에 대해서 유죄가 가능합니다. 왜 하냐면 피고인의 자백이 있고 갑의 자백이 있고 공동피고인은 을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갑은 자백하고 을은 부인하는 2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갑은 자백이 있지만 보강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에 반해서 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을에 대해서는 자백은 없지만 공동피고인인 갑의 자백이 있기 때문에 공동피고인인 갑의 자백은 을에 대해서 보강 증거를 요하는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을의 자백만으로도 을이 유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1, 2, 3, 4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갑과 을의 자백 또는 부인만 있는 상황에서 1, 2, 3, 4의 경우를 이해해 보시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강 증거의 보강 정도 및 대상인데요. 보강 증거의 보강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적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죄체 그 자체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죄체설의 입장과
죄체가 아니더라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라는 진실성 담보설 이와 같은 견해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판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자백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 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죄체설이 아니라 진실성 담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오는 2017도 2247호 판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보강 증거의 정도에 대해서 진실성 담보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보강 증거에 의해서 보강이 되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범죄의 주관적 요소, 즉 고의나 목적 등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과 사실이나 확정 판결의 전부와 같이 범죄 구성요건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취하고 있죠. 81년 6월 9일 선고된 8일도 1353호 판결의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들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에 대해서도 보강 증거가 필요한지가 논의가 될 수 있는데,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 중에 범죄의 주체로서의 범인과 피고인, 범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피고인의 동일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는 이상 그것만으로 이미 동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별도의 보강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으면 범인의 동일성에 대한 것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공소 사실의 죄수와 보강 증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요. 실체적 경합범, 여러 개의 범죄로 기소가 된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각각의 범행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별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물론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아래 나오는 2007도 1937호 판결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강의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역시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죄수 관계에 있어서 보강 증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상상적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견해의 대립이 큰 의미가 없이 하나의 행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대부분 다른 행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포괄일죄에 대해서는 판례가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에 있어서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범에 있어서 또 마약 투약 행위에 있어서 여러 번에 걸친 마약 투약 행위에 있어서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바로 아래 소개되어 있는 구호도 1794 판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주로 상습범에서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수험적으로도 몇 번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3.1에서 그와 같은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그 상습범을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백의
보강 증거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자유심증주의의 또 다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수업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이 되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조서라는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하여졌는가를 인증하기 위해서 법원 사무관 등이 절차의 경과를 기재하는 조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운 바가 있고요. 이와 같은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소송 절차에 대해서 공판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공판조서에 의해서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증명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증명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형사성법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또는 절대적 증명력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는 범위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이어야 하고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 중에서도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라는 것은 실체면에 관한 건 말고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인정신문을 했는지,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는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고인의 의견을 물었는지, 이와 같은 절차적인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는지와 같은 절차적인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체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판조서에 배타적 증명이 미치지 않고요. 그리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대해서 공판조서에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는 것이죠. 공판조서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판조서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건에 있어서의 공판조서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315조 3호가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311조를 설명할 때의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가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판기일에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서 착오로 기재를 누락한 때에는 공판조서의 전체 기재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자료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선고된 7.2도 2421 판결도 그와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있었을 그런 공판 절차 같은 것은 다른 절차에 의해서, 다른 자료에 의해서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착오로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기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명백하게 오기인 경우에는, 즉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이 분명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2007도 만 58호 판결 등의 내용이죠. 이때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서, 올바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에 따라서 배타적 증명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2007도 만 58호 판결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나 착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했으니까 명백한 오기나 착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라고 반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판례에서 보면 피고인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하여 증거 동의를 하였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 목록의 기재에 반해서는 진단서의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판시 하에서 명백한 오기나 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2010도 5040호 판결이라든지 아래 나오는 2023도 3038호 판결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3도 3038호 판결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여부가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에 관한 겁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허가를 했는지 여부 전부 공판
절차예요.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그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그와 같은 기재가 없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례가 해결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판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음에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반면에 어떤 소송 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그 소송 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아래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판조서가 무효이거나 멸실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공판조서가 그 작성에 대한 중대한 방식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 증명력을 논할 필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성자인 법원 사무관 등의 기명 날인 서명이 없거나 혹은 출석하지 않은 재판장이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공판조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배타적 증명력을 논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 제한 원리로서 제한 법리로서 자백의 보강 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